복습을 해드릴게요. 지난 시간 맨 처음에 배운 게 뭐냐면 집합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대상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모아놓은 거라고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정확히 알 수 있는 것들을 모아놓은 걸 집합이라고 하고요. 예를 들면 알파벳을 숫자를 모을까요? 1부터 시작해가지고 10까지 이렇게 모았어요, 선생님이. 딱 이렇게 모았잖아요. 그럼 1부터 10까지 다 적었잖아? 근데 이걸 집합으로 표현하고 싶으면 어떤 기호만 쓰면 된다고 했어요? 집합기호를 쓰면 된다라고 말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집합기호는 중괄호를 썼었습니다. 집합기호 뭘 써서 쓴다고요? 중괄호. 그래가지고 얘를 뭐라고 그랬냐면은 원소 나열법이라고 했어요. 원소를 그냥 다 쓴 거야, 일부러. 선생님 원소가 뭐냐요? 라고 하면은 원소는 이 안에 있는 것들을 원소라고 합니다. 1도 원소, 2도 원소, 3도 원소, 4도 원소, 5도 원소, 10도 원소 이런 걸 원소라고 합니다. 동의하시는 거 맞죠? 근데 얘를 표현하기를 또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냐면은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집합기호를 똑같이 쓰고 x 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바 앞에 있는 것들을 싹 다 모으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x에 대한 설명을 해주면 돼요. x는 뭐라고 쓰면 될까요? 10 이하의 자연수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x를 싹 다 모을 건데요. x는 10 이하의 자연수니까 10 이하의 자연수는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래갖고 이 표현이랑 이 표현이랑 완벽하게 똑같은 거야. 똑같은 집합이에요. 위집합이랑 아랫집합이랑 이렇게. 둘이 똑같은 집합이라고 하셨죠. 근데 뭐가 다른 거야? 표현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죠? 그죠? 그래가지고 얘는 원소 나열법이라고 하고 얘는 뭐라고 할까요? 조건을 뭐 한 거니까? 그렇죠. 제시했다 해갖고 조건 제시법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조건 제시법.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좀 잘 알고 있으시면 되고요. 세 번째 거는 학생들이 웬만해선 잘 하거든요.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해갖고 동글뱅이 딱 그려가지고 여기다가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다 쓰면 이걸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요. 무슨 다이어그램? 벤 다이어그램. 그래가지고 뭐 집합 A다, 집합 A다, 집합 A다 라고 하면 이 세 집합은 다 뭐 한 겁니까? 다 같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나는 거 맞죠? 여러분들이 시험을 빨리 푼 이유는 쉬워서겠지, 그지? 개념이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되시죠? 그리고 또 중요하게 이거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이제 원소랑 원소, 집합과 집합과의 관계인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집합 A는 1, 2, 3, 2라고 선생님이 했고요. 집합 B는 이렇게 했어요. 1, 2, 3, 4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둘이 거의 비슷한 게 많이 있죠. 원소들이. 그죠? 근데 누가 더 큰 거는 확실합니까? B가 더 크고 커 보이기는 확실하지. 그래갖고 이 집합과 집합끼리 쓸 때는 어떻게 쓰냐면 A는 B보다 작아요. 얘가 커요. 숫자로 치면 이런 거 있잖아요. 부등호처럼 생각하시면 마음 편해요.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지금 A랑 B랑 비교해봤더니만 A에 있는 1, 2, 3이 B에 있는 1, 2, 3에 쏙쏙쏙 들어가죠. 그래갖고 A가 B에 포함된다 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다고요? 지금 내가? A가 B에 포함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포함. 되는 거 맞죠? 근데 이거를 또 다른 표현도 있는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A는 B의 일부분이다 해가지고 부분집합이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부분집합. 여기까지 되는 거 맞죠? 그리고 부분집합을 잠깐 찾아볼게요. 1하고 2하고 이렇게 있어요. 어떤 이 집합이 있습니다. 이 집합의 부분집합을 찾으라고 하면은요. 누구 찾을 수 있어? 1 이렇게 찾을 수 있죠. 그죠? 또 누구 찾을 수 있어? 2 이렇게 찾을 수 있죠. 그죠? 또 누구 있어? 1, 2도 있고 또 누구도 있어? 이걸 뭐라고 그런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걸. 공집합이라고 해가지고 공집합도 부분집합이에요. 그래갖고 이거의 부분집합은 얘도 이거의 부분이고 얘도 이거의 부분. 찬유 되고 있니? 빠른데? 오케이. 그리고 이것도 이거의 부분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자기 자신도 부분이야. 그래갖고 이거 중요해. 됐죠?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고요. 얘는 얘도 얘의 부분집합입니다. 이거 무슨 집합이라고 약속한다고요? 공집합. 앞으로 이렇게 쓰면 다 공집합이야. 그래갖고 중요한 것도 두 가지가 나왔어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고요. 자기 자신도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그러면 집합이 뭔지를 몰라도 내가 이렇게 써도 참이에요.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 그리고 A가 뭔지 몰라. 그래도 내가 여기다 공집합 쓰고 이래도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에요. 내가 집합 B라고 했어. 뭔지 모르지 지금. 그래도 이거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 그리고 집합 B라고 했는데 공집합은 여기에 부분집합이라고 하면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 그래갖고 이거 우선 알고 있으시면 돼요. 됐죠? 그리고 이걸 포함된다,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되죠? 그래갖고 이걸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요. 1, 2는 1, 2, 3, 4 1, 2, 3은 1, 2, 3, 4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예요. 이때 되게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무슨 기호야? 집합기호가 있지. 무슨 기호야? 집합기호가 있지. 이렇게 집합기호끼리 있으면은요. 집합과 집합이잖아. 같은 동등한 위치에서 대결하는 거잖아. 얘도 뭐라고요? 집합인 거고요. 얘도 집합이에요. 대한민국 땅덩이가 이 정도고 중국 땅덩이가 이 정도예요. 이런 대결이라고요. 그냥 크기로 대결하자면 똑같은 나라와 나라끼리의 대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랬는데 어쨌든 1, 2, 3과 1, 2, 3, 4가 여기에 대한민국이라고 괜히 했다. 이게 대한민국 갑시다. 알았죠? 어쨌든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게 그런 느낌이잖아. 그죠? 동등한 것끼리. 그죠? 근데 내가 갑자기 이렇게 썼어. 1이라고만 쓰잖아? 1이라는 거는요. 내가 이렇게 쓰면 1, 2, 3, 4 분명히 1은 이 안에 있는 거 맞죠? 근데 이 안에 있는 거 내가 아까 전에 저기서 원소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얘는 집합인데 요 놈이는 뭐예요? 원소예요. 그죠? 원소와 집합끼리 비교를 할 때는 이걸 안 쓰고 이걸 쓴다고요. 아까 전에 뭐 삼지창, 포크 뭐 이렇게 하는데 속한다라고 있습니다. 뭐 한다고 읽는다고요? 속한다. 얘 속한다라고 읽어요. 속한다. 그래가지고 출제 포인트가 얘를 비교하는 게 출제 포인트예요. 알았죠? 집합과 집합에는 누굴 쓴다? 포함된다. 부분집합이다. C처럼 생긴 거 쓰고요. 원소와 집합끼리는 뭘 쓴다? 뭐 포크처럼 생긴 거, 삼지창처럼 생긴 거, 속한다 기호를 쓰는 겁니다. 되는 거 맞습니까? 네. 됐죠? 그러면 내가 한 번만 다시 연습을 해볼게요. 연습해 볼게. 뭐 1, 2, 3, 4라고 해놓고 2는 집합 1, 2, 3, 4에 라고 했어. 그러면 얘는 원소야 집합이야? 원소. 얘는 원소야 집합이야? 집합이지. 왜? 집합교를 썼으니까. 동의하시는 거 맞죠? 원소랑 집합이니까 뭐라고 해야 돼?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지? 근데 내가 2를 데리고 왔어. 그 다음에 이렇게 씌웠어. 그럼 이건 뭐야? 집합이지. 그리고 얘도 뭐예요? 집합이죠. 그럼 집합과 집합은 뭘 쓴다? 이걸 쓴다라고 한 거예요. 윤성이 되고 있어? 근데 독특하게 얘를 내가 이렇게 데리고 왔잖아? 그럼 얘는 집합 기호가 없는데도 무슨 집합이라고 우리가 약속하자고? 공집합이라고 약속하는 거니까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므로 이렇게 써도 되는 겁니다. 얘 때는. 되는 거 맞죠?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첫 번째 꼭 알아야 되는 출제 포인트였고요. 지난 시간에 시작합니다. 부분집합의 개수라고 해가지고요. 내가 여기에다가 1, 2, 3이라고 쓰고 얘를 집합 A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얘를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한 겁니다. 집합을. 괜찮죠? 모든 부분집합을 구하세요. 라고 만약에 서술형에 나온다면 싹 다 적어야 되거든? 그래서 모든 부분집합을 구해 볼게요. 자, 1 하나 데리고 와서 집합기호 쓰고 부분집합. 2 하나 데리고 와서 집합기호 쓰면 뭐예요? 부분집합. 3 하나 데리고 와서 집합기호 하면 뭐예요? 부분집합.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어요? 1, 2 데리고 와서 이렇게 하면 뭐야? 부분집합. 두 개씩 데리고 와. 1, 3 데리고 와서 집합기호 하면 부분집합. 또 뭐도 있습니까? 2, 3 해가지고 부분집합. 마지막 다 데리고 와. 그러면 몇이에요? 1, 2, 3 해가지고 부분집합 해가지고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7개. 이렇게 되겠죠? 기호 아니요. 아니죠. 내가 누구 뺐어? 공집합. 그렇죠. 그래가지고 공집합도 꼭 할 수 있어야 돼. 아, 공집합 또 여기 있어야 되고요. 자기 자신도 부분집합이다. 이것까지만 잘 체크할 수 있으면 된다고요. 몇 개 나왔어? 8개 나왔어요. 근데 이게 원소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다시요. 원소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 이런 식으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부분집합은 되게 많아지겠지. 뭐 언제까지 다 적을 수가 없다고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거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어떻게 생각할까? 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마지막으로 배웠고요. 이걸 이렇게 생각한다고 했어요. 방을 마련해줘. 집합기호라는 방을 마련해준 다음에 마이크를 들고 가서 물어보세요. 1한테 물어보는 거야. 이 방에 들어갈래 안 들어갈래?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1의 선택권은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죠. 들어가던가 안 들어가던가. 그래가지고 1의 선택권을
두 가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2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2한테 이 방에 들어갈래 안 들어갈래 물어봤더니 2는 뭐라고 할 거야?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몇 가지 있어요? 두 가지 이렇게 있고요. 3한테도 물어보세요. 3한테 물어보면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똑같겠죠? 몇 가지 있어요? 두 가지. 그래갖고 이게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동시에 일어나면 곱한다라고 중학교 때 배웠었을 것 같은데 기억을 되살려 보세요. 아니면은 동시에 일어나면 곱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가지고 몇 개 나와요? 8개 나오죠. 그래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괜찮죠? 부분집합의 개수 몇 개라고요? 8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확실히 한번 다시 연습해 볼까요? A라는 집합이 A, B, C, D. 원소의 개수 몇 개입니까? 4개 되겠죠. 그럼 부분집합의 개수는 얘한테 물어보는 거 몇 가지야? 2 곱하기 얘는 두 가지, 얘는 두 가지, 얘는 두 가지 몇 개예요? 16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걸 공식화하면 이러겠죠. 2에 하나, 둘, 셋, 넷 4개, 2에 4제곱 이러면 답인 겁니다. 알죠? 근데 이걸 공식화해서 외우지 말고 우선 정확하게 이해하라고 되는 거 맞죠? 근데 내가 갑자기 주문을 했어요. 부분집합의 개수긴 부분집합의 개수인데 A는 꼭 포함했으면 좋겠대요. 끝났다 이제 복습. A는 꼭 포함했으면 좋겠대요. A는 꼭 포함했으면 좋겠대요. 그러면 A의 선택은 하나밖에 없어. 나는 무조건 들어갈 거야! 이렇게 하는 거 몇 가지예요? 한 가지 이렇게 될 거고 나머지 B는 몇 가지예요? 두 가지. C는 두 가지, D는 두 가지 이렇게 돼갖고 몇 가지라고 하면 돼? 8가지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A는 꼭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8가지예요. 다시요. 마지막 한 번만 더. 여기서 내가 이랬어요. 1은 꼭 포함. 2는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방을 딱 만들어 놓은 다음에 1한테 물어보는 거야. 너는 들어갈래 말래가 아니고 무조건 너는 뭐 하라는 겁니까? 들어가! 한 가지고요. 그 다음에 2한테 물어보면 2는 들어갈래 말래가 아니고 넌 들어가지 마! 라는 몇 가지예요? 한 가지. 똑같은 1이지만 얜 들어가고 얜 안 들어가는 거예요. 됐지? 그리고 3한테 물어보면 3은 몇 가지의 선택권이 있어요? 두 가지의 선택권이 있죠. 그리고 몇 가지가 나와요? 두 가지가 나옵니다. 1은 꼭 포함하고 2는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몇 개라고요? 두 가지야. 되는 거 맞죠? 그거를 제가 여기서 찾아볼게요. 직접. 자, 1은 꼭 포함하고 2는 안 들어간 거야. 1 없으니까 제끼고 1 없으니까 제끼고 1 없으니까 제끼고 1 없으니까 제끼고 이렇게 될 거고 2는 있으면 제껴야 돼. 2 있으니까 제끼고 2 있으니까 제끼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1은 꼭 포함하고 2는 들어가지 않은 부분집합의 개수는 하나, 둘, 두 가지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죠? 연산을 해볼게. 자, 우리 예로 하는 게 이게 마음이 편하거든요. 예로 할게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은 내가 1, 2, 3이라고 할 거고요. B라는 집합은 선생님이 2, 3, 4, 5 이랬어요. 여기까지 되는 거 맞죠? 네. 이렇게 쓴 상태에서 첫 번째로 배우는 집합 기호가 뭐냐면은요. 합집합이라는 겁니다. 무슨 집합? 합집합이라고 하고요. 이 기호는 어떻게 생겼냐면은요. 덧셈, 더하기가 아니고 이렇게 생겼어요. 알았죠? 컵처럼 생겼어. 컵.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한글에서 수식기호로 치면 컵, CUP 치면 나와요. 알았죠? 유니온. 어쨌든. 그래가지고 얘를 어떻게 잘 봐. 내가 이렇게 쓰면 A 합집합 B를 하라는 거야.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을 합해 라는 거거든. 그러면은 A라는 집합에 있는 원소와 B라는 집합에 있는 원소들을 한 뭉태기로 묶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1, 2, 3, 4, 5 이렇게 되시면 돼요. 어머 선생님 3이랑 3이랑 똑같고 2랑 2랑 겹치잖아요. 얘네들은 겹치는 애들은 한 번만 써주면 돼. 겹치는 거 두 번 쓰는 건 집합에서 없어. 2 이렇게 쓰는 거 없어. 집합에서 이런 거 있다고 없다고? 없어요. 알았죠? 무조건 한 번만 써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A 합집합 B는 1, 2, 3, 4, 5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예전에 중학교도 배웠다고 했잖아. 중학생도. 왜 중학생이 배우는지 알겠죠?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 그지? 네. 괜찮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새로운 기호가 또 하나 있거든요. 교집합이라고 합니다. 무슨 집합? 교집합. 교집합이라는 건 이렇게 써요. 되겠습니까? 이렇게. 교집합을 쓰는데요. 얘는 A 교집합 B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공통된 원소들을 툭툭툭 뽑아내면 돼요. 그래가지고 얘는 어떻게 쓰면 되냐면은 1, 2, 3, 1, 2, 3, 4에서 공통된 거 막 검색해. 몇이야? 스캔해. 2,
2, 3이죠. 그래가지고 얘는 2, 3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잠깐 확인해 볼까요?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일부분으로 A와 B가 이렇게 있을 거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이 합집합을 이 벤 다이어그램에 표현을 하면 A와 B를 합한 얘가 그림이 되는 겁니다. 괜찮겠죠? 자, 교집합 볼게요. 전체 집합이라고 해요, U를. 이 U는 이게 아니야. 알았죠? 그렇고 전체 집합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A 이렇게 되고요. B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방금 전에 들었죠? 겹친 데만. 이게 교집합입니다.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표시해 준 거예요. 그림으로도. 괜찮죠? 어려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완전 괜찮죠? 합집합, 교집합. 합집합은 그냥 집합 확 합해버리면 되고 교집합은 공통된 부분 추려내면 돼요. 됐지? 그 다음에 아직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차집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차집합. 차집합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합차할 때 차의 빼기야. 빼기처럼 똑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얘는 어떻게 쓰냐면은요. A 빼기 B라고 쓸 수가 있어요. 됐지? A 빼기 B라고 쓸 수 있고 얘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봐봐. 여기서 여기 있는 원소들을 제끼면 돼. 여기서 여기 있는 원소들을 제끼면 돼. 그래가지고 여긴 1, 2, 3이 있는데 2, 3, 4, 5니까 2, 3이 빠져. 라고 할 수 있으니까 얘는 뭐만 쓰면 되냐면 1만 쓰면 돼요. 다시요. B-A라고 하잖아요. B라는 집합에서 A라는 집합을 빼주면 되는 거거든. 근데 B라는 집합에서 얘게 2, 3, 4, 5에서 A가 갖고 있는 애들을 다 빼주면 돼. 뭐 빼주면 돼? 빠지고 못 빠지면 돼. 그럼 누구 남아? 4, 5 남죠. 그래가지고 얘는 4, 5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가지고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고 B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잖아. 벤 다이어그램으로 하면은. 그러면은 A에서 B를 빼면 얘만 살아남는 거야. 공통된 범위 날라갔으니까. 마찬가지로 B에서 A를 빼면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으니까 B에서 A 빼면 얘만 살아남는 거 동의하시죠? 그죠? 그럼 여기서 느낄 수 있어야 돼. A 빼기 B랑 B 빼기 A랑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근데 여러분들 3 빼기 5랑 5 빼기 3이랑 달라요? 같아요? 다르죠? 그거랑 똑같은 느낌이에요. 괜찮은 거 맞지? 네. 하나 마지막으로 더 있어. 여집합이라고 있습니다. 여집합. 위치가 안 맞네. 괜찮아요. 여집합. 컴플리먼트 이렇게 말하는데 여집합이라고 하고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영어는 믿지 마세요. 그냥 내 기억 속에 있는 영어로 막 내뱉는 거거든요. 절대 믿지 말았죠? 여집합이라고 하면 이렇게 하는 거거든. 어떻게 썼어요, 내가? 이 여집합. 여기 잠깐만 내가 전체 집합 좀 쓸게요. 전체 집합이라고 해갖고 이렇게 U라고 대문자 U라고 많이 써. 전체 집합을 선생님이 1, 2, 3, 4, 5, 6, 7, 8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전체 인구가 1, 2, 3, 4, 6, 7, 8에서 놀고 있는 애들이야, 얘네가 지금. 됐지? 근데 A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A 빼고 다 말하는 거야. A 빼고 다 말하는 거예요. A 빼고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1, 2, 3 빼고 다 말하면은 4, 5, 6, 7, 8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A의 여집합이라고 하고요. A의 여집합은 뭐냐면은요. A를 뺀 나머지를 싹 다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1, 2, 3 빼고 4, 5, 6, 7, 8 말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돼요? 그래가지고 벤 다이어그램으로 얘를 나타내면은요. A, B 이렇게 있고 여기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A만 빼고 다니까 뭐라고 색칠하면 돼? A 제외하고 다 이쁘장하게 색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잘 안 알려주는 건데 꼭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모든 교집합은 모든 차집합으로 바꿀 수 있고 모든 차집합은 모든 교집합으로 바꿀 수 있어. 다시 말하면은요. 차집합과 같아요. 아니 같은 게 아니고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 교집합은. 근데 완벽하게 왔다 갔다 하기는 힘들 거 아니야. 그래갖고 어떻게 왔다 갔다 되는지 봐보세요. A 빼기 B라는 차집합은요. 이게 연산할 때 많이 먹으니까 잘 기억하세요. A 빼기 B라는 집합은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요. A 교집합 B라고 바꾸시면 돼요. 어머, 그러면 선생님 똑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따지겠지. 맞죠? 지금 나 틀렸거든? 뒷수습을 해줘야 돼. 1 버린 다음에 뒷수습을 해주세요. 1 버린 다음에 무슨 수습? 뒷수습. 뒤에다가 여집합 이렇게 붙이시면은 똑같은 게 됩니다.
알았죠? 우선은 받아들여. 바로 증명해 줄 테니까 A 빼기 B, A 차집합 B라는 거는요. A 교집합 B랑 똑같은데 뒤에 무슨 수순만 해주면 된다고? 뒷수순만 해주면 돼요. 됐지? 왜요 선생님? 봐봐. 봐봐. A에서 B를 빼면은 이것만 칠하는 거 확실하죠? 동의하시는 거 맞죠? 그리고 A, B 이렇게 돼 있습니다. A를 칠하라 라고 하면 A는 이 파란색이 될 거고요. 잘 보세요. B의 여집합을 칠하라 하면 B 빼고 아니야! 이를 칠하는 거니까 B 빼고 아니야 아닌 애들 칠해 아닌 애들 B 아닌 애들 칠해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건 교집합이니까 어떤 부분 가지고 가야 돼? 공통된 부분 가지고 가야 되겠지. 그치? 공통된 부분 보니까 파란색과 빨간색이 지나가는 거 보면은 이게 지나가고 있는 거 맞지? 그죠? 그리고 얘랑 어떻게 해요? 똑같죠? 괜찮은 거 맞지? 이렇게 증명하면 돼. 벤 다이어그램으로 많이 증명해. 그래가지고 A 빼기 B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랑 똑같다. 알았죠? 이거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이게 어려운 문제 많이 쓰여. A 빼기 B는 다 뭐라고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다. 그리고 추가로 또 알아야 되는 센스입니다. 센스. 자, A의 여집합에 여집합을 하잖아요. ACC. 게임을 할 때는 액세서리라고 많이 하나? 맞나? ACC가 액세서리인가? 헷갈린다. 게임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게임을 열심히 안 해서 까먹었어요. ACC가 액세서리라고 하죠. 맞지? 그치? ACC가 뭐냐면 A의 여집합이 여집합이죠. 그럼 이거거든요. 내가 아닌 게 아니다. 집중하라고. 내가 아닌 게 아니다 하면 뭐야? 내가 아닌 게 아니라고. 나다. 그거 나다. 그래가지고 A예요, A.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갑자기 이랬어요. 내 여자친구한테 내가 이랬어.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야. 뭐야? 뭐예요? 답변 돌아오는 답변 뭐겠어? 헤어지겠지. 헤어져 이거겠지. 그죠? 이상한 사람 아니면 이러고. 근데 뜻은 뭐야?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야. 이게 무슨 뜻이야? 사랑한다고. 그렇죠.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무슨 소린지 아니? 네. 응? 이런 뭐가 있을까? 어쨌든 그러니까 아이고 맞잖아. A가 아닌데 그게 아닌 거면 이거밖에 안 남잖아. 이거라고 이거. 됐지? 당연하잖아. 이걸 뭐 굳이 괜히 한글로 해가지고 여러분 더 힘든 게 한 것 같아. 그죠? 됐죠? 그리고 또 당연히 알아야 되는 센스가 뭐냐면은 공집합의 여집합은 어떤 게 될까요? 전체, 그죠? 전체가 될 거니까 이거를 전체 집합을 U 이렇게 표현해요. 알았죠? U. 합집합이랑 달라. 합집합은 이렇게 쓰고요. 다르지? 전체가 이렇게 써요. 알았죠? 좀 달라.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것도 맞춰봐. 전체가 아니다. 천재들. 됐어. 딱 여기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좀 쉬운 거부터 해볼게요. 봐봐. 내가 이랬음. A는 1, 2, 9. B는 1, 2, 3, 4, 5래. 여기까지 따라옴? 잠깐 연습하는 거 1문제 풀기 위해서 A 이렇게 치고 이렇게 했어요. 이걸 만족하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하래. 이걸 만족하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하래. 이걸 만족하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하래. 그럼 A라는 집합은 지금 1, 2라고 돼 있죠. 여기까지 동의하시는 거 맞죠? 이렇게 돼 있고 B라는 집합은 뭐라고 써 있어요? 1, 2, 3, 4, 5라고 돼 있죠. 여기까지 동의하시는 거 맞죠? 그럼 X는 해석해봐. 무조건 누구는 갖고 있어야 돼? 1, 2는 갖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X가 될 수 있는 건 1, 2 되고 또 뭐도 돼? 1, 2, 3도 되고 동의하시죠? 또 뭐도 돼? 1, 2, 3, 4도 돼. 지금 여기까지 되고 있니? 되고 됐어? 아니 1, 2가 여기에는 포함되고 X는 여기에 포함돼야 되는데 그냥 X는 1, 2는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되는 좀 더 큰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1, 2던가 1, 2, 3이던가 1, 2, 3, 4던가 또 뭐 있겠어? 하나 말해봐. 3, 4, 5. 1, 2, 3, 4, 5 이렇게 되겠지? 네. 여기까지 됐지? 1, 2, 3, 4, 5, 6은 돼? 안 돼? X는? 안 돼. 지금 몇 개야? 4개지? 끌잖아. 4개잖아. 그죠? 그 4개를 근데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1, 2는 꼭 포함하고 이놈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면 되잖아. 1, 2는 꼭 포함하는 이놈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면 되잖아. 이놈의 부분집합 중에서 다시 이놈의 부분집합이라면 X는
이놈의 부분집합 중에서 1, 2는 꼭 갖고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의 선택은 몇 가지야? 한 가지. 얘의 선택, 아이고, 너 뭐야? 얘의 선택은 몇 가지야? 한 가지. 3의 선택은? 두 가지. 4의 선택은? 두 가지. 5의 선택은? 두 가지. 몇이야? 8가지니까. 하나, 둘, 잠깐만, 나 이상한데? 내가 틀린 데를 찾아보삼. 헉? 너 미쳤나봐. 나 이거 되게 많았었는데, 그죠? 뭐도 있어? 1, 2. 4도 있고. 그죠? 그래도, 1, 2, 5? 또. 이제 없니? 나 바본가 봐. 나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못 찾았지? 3호도 있죠. 그죠? 끝이니?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하나를 더 찾읍시다. 그러니까 1, 2, 4, 5 이렇게 있잖아. 얘네들 다 되잖아. 몇 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지. 이 8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아, 되니? 이게 그런 문제예요. 맞죠? 별표 몇 개짜리라고요? 1억개짜리인데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 알아야 될 또 한 가지가 왜 이렇게 알아야 될 게 계속 나오니 A 교집합 X는 X잖아요. 이거 보면은 교집합이나 합집합을 했는데 둘 중에 하나가 튀어나오잖아. 둘은 무조건 포함관계에 있습니다. 너무 말이 길었죠. 다시요. 교집합이나 합집합. 다시 합집합이나 교집합. 합집합이나 교집합을 했는데 둘 중에 하나가 다시 튀어나오잖아요. 그럼 둘은 무조건 포함관계에 있습니다. 선생님 좀 천천히 해주세요. A 교집합 X를 했는데 둘 중에 하나가 튀어나왔죠. 이렇게 돼 있으면 무조건 포함관계에 있다고. 잘 봐. A랑 X랑 교집합을 하면 얘가 나오는데 얘 X가 돼야 되는데 이게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집중하세요. 끝까지. 어려운 내용이니까. A랑 X랑 교집합을 했는데 X가 돼야 되는데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면 그림이 이런 그림이 아니고 이런 그림이라는 거예요. 어떤 그림이라면은 이런 그림이라는 거예요. 이런 그림. 교집합 뿅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맞지? A랑 X랑 교집합하면 이거 칠할 거 아닙니까? 합집합하면 뭐 칠할래? 이 전체 칠할 거 아니야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얘를 보면은 무조건 100% 똑같은 말이 뭐냐면 X는 A에 포함된다랑 100% 똑같은 말입니다. 다시요 선생님. A 빼기 B랑 X랑 둘이 합집합을 했죠. 근데 둘 중에 하나가 튀어나왔죠. 그럼 둘은 100% 포함관계에 있고요. 예를 들면 내가 A-B를 이렇게 그려도 돼. 또 이거 당한다. 또 이런 게 어딨어. 이러지 마. 어차피 얘도 집합이잖아. 집합은 다 이렇게 동글뱅이로 표시할 수 있다고. 벤다이어로. 그런 다음에 얘 X라고 한 다음에 이렇게 하고 합집합하면은 이게 X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가지고 얘가 포함관계에 있어야 되는데 이때는 어떤 포함관계에 있냐면은요. 이런 포함관계에 있어야 되는 거야. 이런 포함관계. 그럼 둘이 더해봐. 합해봐. 그럼 이게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얘가 나오네. 그래갖고 얘랑 100% 똑같은 말이 뭐냐면은요. A 합집합, H 합집합 B는 X에 포함된다. 이게 100% 똑같은 말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여기다가 A랑 B랑 합집합을 했는데 A가 튀어나왔어요. 그러면은 벤 다이어그램은 어떤 그림을 갖고 있냐면은요. A가 이런 그림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야지 둘이 합하면 A가 튀어나올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얘랑 100% 똑같은 말이 B는 A에 포함됩니다랑 100% 똑같은 말이고요. 다시요. A 교집합 B라고 했을 때 A가 튀어나오잖아요. 이러잖아요. 그러면 얘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요. 교집합 구해봐. 공통된 부분 누구겠어요? A겠죠. 그지? 여기겠지. 공통된 부분. 그지? 공통된 부분이 이게 이렇게 됐고 얘랑 100% 똑같은 말은 뭐겠습니까? A는 어디에 포함된다? B에 포함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지연이 됨? 나영이 되고 있니? 은정이 되고 있어? 윤성이? 네. 태구? 찬유 맞지? 오케이. 너 찬유 내 이름 알아? 나는 널 아는데 너는 나를 모르는구나. 이런 노래가 옛날에 있는데. 그죠? 어머님들이 즐겨오는 그런 노래가 있는데, 그지? 이거 중요해요. 됐죠? 됐지? 응? 그럼 이봐, 만약에 이랬어 봐. 이러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그렇구나 이러고 넘어가면 돼. 근데 이런 걸 보면은
둘이 포함관계에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이런 걸 보면 어머 둘이 포함관계에 있나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됐지? 아, 그리고 약간의 팁을 주면 이런 느낌을 저는 학생 때 받아들였어요. 잘 봐. 합집합을 하면 더 커지는 느낌이야? 작아지는 느낌이야? 커지는 느낌이죠. 그래갖고 합집합을 했을 때 튀어나오는 놈이 더 커. A가 더 큰 애 이랬어. 교집합을 하면 너와 나의 공통점을 추려내는 거니까 좀 작아지는 느낌이야? 커지는 느낌이야? 작아지는 느낌이지. 아, 교집합을 했을 땐 좀 작은 놈이 튀어나오는 건데 교집합을 했을 때 작은 놈이 누구라는 거야? A라는 거야. A가 더 작네 이렇게 됐다고. 아니 합집합을 하면 큰 놈 튀어나온 다음에 큰 놈이 A예요 라고 알려주는 거라고. 교집합을 하면 작은 놈이 튀어나온 다음에 작은 놈이 A예요 라고 알려주는 거라고. 지금 보시면은요 교집합을 했는데 X가 튀어나왔지 작은 놈이 X예요 이렇게 되는 거라고. 합집합을 하면 커진다며 큰 놈 튀어나올 건데 큰 놈이 X예요 라고 알려준 거라고. 지금 조금 덜 헷갈리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리하여 설명이 매우 길었지만 할 수 있게 됐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죠. A 빼기 B는 X에 포함이 되고 X는 A에 포함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A 빼기 B를 구해보면 A에서 B 빼래. 간다. 차집합 빼. 빼. 몇이야? 불러봐. 1 3 8 5 8은 아니 4다음에 뭐예요? 6입니까? 이거? 네. 6이다 이거다. 아, 나 진짜 나 글씨 되게 잘 쓴 것 같은데 저거 됐죠? 이렇게 되겠지? 8 저 뭐예요? 6 다음에 8 아니에요? 맞아. 아니 근데 얘가 8을 갖고 있지 않잖아. 맞죠? 너무 큰 깨달음을 얻는 거 아니야? 별거 아닌 거야? 그리고 A 그대로 적을게. A는 몇이야? 1, 2, 3, 4, 5, 6 이렇게 쓸 수 있고 얘는 이렇게 쓰겠네. 그죠? 해석합니다. X라는 애는 1, 3을 무조건 갖고 있으면서 누구의 부분집합이야? 1, 2, 3, 4, 5, 6의 부분집합이네 라고 하는 겁니다. 한글로 적어둘까요? 1, 3, 5는 꼭 포함하고 누구의 부분집합? 1부터 6까지의 뭐라고요? 부, 분, 집, 합이네 라고 할 수가 있죠? 네. 맞아요. 훌륭합니다. 그래가지고 얘한테 물어봐. 넌 들어갈래 말래 몇 가지야? 한 가지. 얘한테 물어봐. 넌 들어갈래 말래 몇 가지야? 두 가지. 이놈이는 한 가지. 잘한다. 이놈이는 두 가지. 이놈이는 너무 잘하네. 그리고 이놈이는 두 개 해가지고 답 몇이라고 하면 돼요? 8개. 오, 나영이 장난 아님. 열심히 대답해줬어. 이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잠깐만 표현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고 교집합을 표현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5겠죠? 동의하시는 거 맞죠? 그러니까 A도 마이너스 2와 5를 갖고 있고 B도 마이너스 2와 5를 갖고 있어야 되네? 너무 쉽죠 여기까진? 그랬는데 어머 얘는 2야? 얘는 5야? 오 5는 있네. 그러면 이거 뭐여야 됐어? 100%. 마이너스 2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더 쉬운 게 뭐냐면은요. 어머 여기 5가 있네. 그럼 얘는 100% 뭐야? 그치? 마이너스 2지.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걸 방금 전에 깨닫게 됐다. 태부 덕분에. 태부야. 그래가지고 A-5는 뭐라고 쓸 수 있어? 마이너스 2라고 쓰고 A는 몇이라고 쓰면 되겠어? 3. 선생님 이거부터 풀면 안 되나요? 난 이거부터 푸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가지고 3을 넣어봐. 확인해. 그래갖고 9 빼기 3 빼기 8은 몇 나와? 마이너스 2 나오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답은 뭐밖에 안 돼? 3밖에 안 됩니다. 됐죠? A는 3 이렇게 되는 겁니다.